어색한 사람과의 대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까지.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 않고 마치 자갈길을 걷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이들과는 쉽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반면 어떤 이들과는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며 진땀을 빼게 되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색함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대화 상대가 나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 타인에 대한 경계심, 혹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긴장감부터 시작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상황 자체가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맺음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역시 어색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과의 대화를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지혜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준비, 나의 불안 다루기,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색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부터 앞선다면 이미 절반은 실패한 셈입니다. 어색함은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나의 마음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 상황에 대한 나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이야. 이 사람과는 공통점이 없을 수도 있지. 대화가 잘 안 풀려도 괜찮아와 같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완벽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대화 전에 상대방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간단히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침묵에 대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화 시작의 마법. 열린 마음과 질문. 어색한 대화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시작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치곤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열린 질문입니다.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시작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이라면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행사라면 오늘 행사 분위기가 참 좋네요. 이런 행사에 자주 참여하시나요? 와 같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씨, 장소, 공통으로 아는 사람 등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열린 질문이 중요합니다. 네,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 대화를 확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만듭니다. 경청과 공감. 마음과 마음 연결하기.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색함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어색함의 벽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와 같이 반응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은 깊은 연결감을 형성합니다. 꼭 거창한 조언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통점 찾기. 우리라는 연결고리 만들기.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색한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려 노력해보세요. 취미, 관심사, 경험, 가치관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한다면 등산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최근에 관악산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산에 다녀오셨어요? 와 같이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등산이라니 멋지네요. 저는 집 근처 공원 산책만 하는데 등산은 또 다른 매력이 있겠죠? 와 같이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공통점을 찾는 과정은 탐색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도 그런데 싶은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어색함을 깨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에 대한 태도. 꼭 채워야 할 필요는 없어. 어색한 대화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바로 침묵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상대방이 지루해하나? 하며 불안해지죠. 하지만 모든 침묵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편안한 침묵이 어색한 말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화 중간의 짧은 침묵은 서로에게 생각하고 숨 돌릴 시간을 줍니다. 침묵이 찾아왔을 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저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만약 침묵이 길어진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변 환경 활용하기나 새로운 열린 질문 던지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침묵을 깨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역시 침묵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치 조절. 완벽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화가 성공적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어색한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새로운 춤 스텝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발이 꼬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번 대화가 조금 어색했더라도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목적을 상대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또는 편안하게 웃으며 인사 나누기 정도로 가볍게 설정하는 것도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우아하게 작별 인사하기. 대화의 시작만큼이나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졌던 대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와 같이 긍정적인 인사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바쁘다면 이제 다른 분들과도 인사 나누러 가봐야겠네요. 와 같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색한 사람과의 대화는 많은 현대인에게 공통된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인 이해와 몇 가지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어색함을 극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대화에 임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색함은 점차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즐거운 대화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어 어색함 너머에 숨겨진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탐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